소디입니다. 오늘은 2024년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기념으로 제가 2024년에는 어떤 다이어리를 쓸 건지, 그리고 다이어리에 사용하는 스티커나 노트나 펜 또는 바인더 등등 기록에 많이 쓰는 물건들까지도 소개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년 정도 다이어리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여러 해 동안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아이디어, 그런 영감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냥 제가 좋아해서 여러 개를 사서 보거나 아니면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평소보다는 좀 적게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5개 정도만 쓰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먼저 1번은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핸디북입니다. 이거는 되게 작아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디자인이고, 이렇게 펼쳐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칸이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투두리스트,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쭉 적고 체크하고 이런 걸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 갔다 왔을 때는 어디 다녀왔는지,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적어두고, 안 적은 날에는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이 핸디북을 샀어요. 투두리스트를 매일매일 쓰는데 떡 메모지나 이런 메모지로 쓰게 되면 좋기는 한데 한 번에 모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써보겠다 싶어서 핸디 다이어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에서 사온 제품이에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하이타이드 스토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문구류를 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먼슬리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날로그 키퍼의 먼슬리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재입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슬리를 찾고 있는 중에 이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쭉 되어 있는, 2025년 1월까지 되어 있네요. 2025년 1월까지 되어 있는 정말 먼슬리만 있는 제품이고, 간단해서 제가 정말 먼슬리만 쓰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제품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한국 휴일은 없고 일본 휴일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사려고 했던 목적에 정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다이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3개월 다이어리입니다. 저희 스토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월 다이어리는 이렇게 이 위클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위클리가 아니라 세로형 위클리고, 좀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도록 위클리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쓰냐면 감사일기와 하루의 피드백을 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감사일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3개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시간대에 맞춰서 이 시간에 좀 누워 있었던 거 좀 반성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어땠던 거,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떻게 했던 것들을 반성하는 피드백. 일기랑 피드백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오늘 목표했던 거, 투두리스트에 적었던 것들 중에 못했던 것들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가볍게 적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쓰다 말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간 날, 릴스 올린 날, 그리고 책 읽은 날, 블로그 한 날, 이렇게 해가지고 헤비 트래커처럼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클리 다이어리를 씁니다. 그래서 위클리는 이렇게 잘 쓰고,
먼슬리는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브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이 해브 다이어리를 만든 이유는 제가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아무거나 다 쓰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 공부했던 것들도 적을 수 있고 어디 가서 강의 들었던 것도 적고 또 고민했던 것들도 적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적고 싶은 것들 다 적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이런 스크립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일리 다이어리를 일기장으로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새 노트는 아니에요. 얘는 로이텀 다이어리고 라지 사이즈의 모눈이에요. 로이텀이고 모눈인데 이거는 새 거가 아니에요. 예전에 썼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독서 노트로 쓰던 건데 제가 독서 노트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독서 노트를 이미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종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사하면서 미리 빼뒀던 그런 노트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함께 읽었고 1월 달에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을 예정이에요. 간단히 책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모임으로 읽을 예정인데 그때 읽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 노트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로는 로이텀 라지 사이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탁상 달력입니다. 아니 먼슬리도 있는데 탁상 달력이 왜 필요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오브레코드라는 곳에서 이런 트래커 겸 캘린더가 된다는 이런 캘린더를 보고 이거 너무너무 내가 쓰기 딱 좋은 형태잖아 라고 생각하고 고민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날짜가 있지만 옆에 헤빗 트래커 해서 이번 달에 내가 만들고 싶은 헤빗을 3개를 적고 여기에 오늘 1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습관들을 만드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리뷰를 할 수 있는 거 운동은 어땠고 내 취미생활은 어땠고 이런 리뷰들을 할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이 달력을 꼭 써서 1년을 좀 생산성 있게 보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달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달력 하나 그리고 노트 하나 그리고 데일리 하나 위클리 하나 먼슬리 하나 그리고 핸디노트 투두리스트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쓸 예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평소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작년에 더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좀 줄여서 이만큼만 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쓰시기 힘드시다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 예를 들면 나는 위클리가 가장 필요하다 그럼 위클리 다이어리 먼슬리가 가장 필요하다 그럼 먼슬리 나는 그냥 핸디 노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핸디 또는 나는 그냥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데일리가 필요해 라고 하면 데일리 아니면 독서 노트 또는 달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골라서 구매하셔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이어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일기 기록할 때 쓰는 것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펜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한테 질문이 진짜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펜 뭐 쓰시는 거예요. 근데 펜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펜들만 가져왔어요. 물론 다른 펜들도 많아요. 제 펜이 진짜 많은데 정말 자주 쓰는 펜들만 제가 여기다 모아왔는데 먼저 이 시리즈입니다. 꺼내볼게요. 이 시리즈가 뭐냐? 무인양품 시리즈입니다. 무인양품 젤펜인데요. 이렇게 열고 닫는 식으로도 있고 이렇게 똑딱이 식의
노크식으로도 되어 있는 무인양품 젤펜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써요. 주로 많이 쓰는 건 0.3 또는 0.38, 그러니까 0.5 이상의 펜을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시면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말고도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많아요. 뭐 보라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그런 색깔들이 진짜 많아서 골라서 사용하시기 정말 좋고, 색이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잘 미끄러져서 잉크가 골고루 잘 나오는 펜 중에 하나여서 저는 이 펜을 정말 많이 애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모나미에서 나온 FX153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한때 레트로 버전 한정판을 출시했을 때 산 거라서 레트로 버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으로 사시면 그냥 깔끔한 뭐 회색이나 검정색 이런 색깔로 나와 있는 펜이고요. 이런 노크식 똑딱이 볼펜입니다. 저는 이 펜을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약간 이 젤펜보다는 좀 까슬까슬하고 좀 잘 미끄러진다기보다는 좀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또 제 글씨를 좀 잘 잡아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너무 잘 미끄러지기만 해도 글씨가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좀 거칠은 펜을 쓴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FX153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모나미 플립 3. 저 이거 회사에서 그냥 펜이 없어서 근처에서 그냥 아무거나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것처럼 잘 미끄러지면서 또 이것처럼 약간의 까끌까끌함이 있는 펜이라서, 이거 그냥 어디 하나만 들고 가야 된다 하면 저는 이 펜 들고 가려고 할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는 펜입니다. 모나미 플립 3 0.5심이고 가격도 한 1,500원, 1,000원대로 되게 저렴한 펜.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형광펜. 이 형광펜 많이 쓰는데요. 저는 마일드 라이너 형광펜을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좀 정말 연한 파란색과 정말 연한 핑크색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좋아해서 여기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는 있어요. 노란색, 진한 색, 그리고 연한 핑크고, 이렇게 색깔들을 보라색이랑 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 애들은 이 두 아이예요. 어떤 데에다 밑줄을 쳐도 너무 밝지도 너무 쨍하지도 않아서 딱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주기에 좋아서 이 두 가지 색깔을 씁니다. 색깔은 못 읽겠어요. 색깔 번호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있나? 아무튼 얘도 한 1,000원 정도 하는 되게 저렴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 0.05입니다. 스테들러도 제가 진짜 많이 쓰는 펜이고, 저는 이게 사실 두께별로 다 있어요. 얘는 0.05고 뭐 0.1, 0.2 그리고 완전 두꺼운 것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주 쓰는 건 0.05. 얘를 가장 많이 쓰고, 얘도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좀 거칠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제 글씨가 좀 네모나고 좀 똑바르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도 정말 많이 쓰는 펜 중에 하나입니다. 샤피 네임펜이에요. 이거 꼭 갖고 다니는데 이 네임펜이 되게 얇은 네임펜이에요. 그래서 냄새. 네임펜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 위에다가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사진 위에다 글씨를 쓴다거나 그럴 때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마스킹 테이프에 글씨 쓸 때 이럴 때 많이 써서 저는 이 샤피 세필 굉장히 얇은 펜촉을 가진 이 샤피 네임펜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제일 얇아요, 네임펜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얘는 다 써서 이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바인더, 그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예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이 모으지는 않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조금 모은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는 저는 진짜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브랜드가 어디 거더라? 이거가 이것도 일본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틴 케이스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보관합니다. 이런 숫자 있는 키스 컷도 제가 최근에 사봤고 이런 패턴 있는 마스킹 테이프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이나 회색 같은 것도 정말 유용하게 쓸 일이 많아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제가 그리고 만든 거 요거는 메모지가 가능하고 또 쉽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예쁘게 끊어지고 여기다 글씨도 쓸 수 있는 종이 재질의 마스킹 테이프도 제가 만들었는데 아직 사실 판매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마스킹 테이프를 포함해서 저는 약간 좀 어떤 데다 붙여도 분위기 나는 이런 무늬가 다양한 그런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사온 거고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그려져 있는 마스킹 테이프라서 이걸로 많이 붙여두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씁니다. 색깔이 다양하고 예뻐서 제가 많이 쓰는 다이어리에 정말 많이 붙이는 마스킹 테이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알파벳 스티커 이런 거여서 필요한 거 떼서 쓰는 용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각각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여쭤보시면 제가 잘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댓글에 정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사실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스티커죠. 자, 스티커. 저는 바인더를 진짜 좋아해요. 정리를 다 해놓고 쉽게 볼 수 있는 바인더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리를 다 해놓고 보기가 쉬운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는 이렇게 바인더를 3개를 쓰고 있는데 아직 다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잘 쓰는 스티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단은 제일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거고요. 얘도 무인양품에서 샀던 걸로 기억하고 1,000원대의 작은 포토카드 홀더, 엽서 홀더 뭐 이런 홀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생긴 그런 스티커들을 다 정리를 해서 넣어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이어리에 하나씩 붙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들고 다닐 때는 이 바인더 정말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는 여행 갈 때는 얘랑 얘를 많이 들고 다니고 얘는 보통 집에만 있는 바인더예요. 그래서 얘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이 아이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지만 자주 쓸 수 있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인덱스라든지 또는 이런 표정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들 그리고 이렇게 사용도가 되게 높고 쓸 곳이 되게 많은 그런 스티커들을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이거를 많이 들고 가요. 이번에 일본에도 이걸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속지인데요. 이렇게 열어서 뺄 수 있는데 그 떡 메모지 같은 메모지들 있잖아요. 그런 메모지류는 여기에 보관하면 빠지지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들은 이렇게 칸 나눠서 보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이런 속지들을 구매해서 그냥 끼워주는 걸로 쓰는 60 바인더예요. 이게 이제 잘 쓰는 두 가지 바인더였고, 얘는 이제 엽서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잘 쓰진 않는 바인더인데, 얘를 안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얘가 이게 보시다시피 잘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담기는 좋아요. 그리고 정말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르르 쏟아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에만 두고 쓰는 바인더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잘 빠진다는 건 잘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래서 보관하기가 정말 쉬워요. 약간의 그러니까 완전히 나눠진 건 아니고 이 정도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것도 넣을 수 있고 옆으로 긴 것도 넣을 수 있어서 저는 큰 거 넣을 때는 여기에다가 무조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긴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긴 거 넣고 엽서로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관을 해둔 스티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엽서 모으는데 한참 꽂혀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엽서 보관하기에는 또 이게 또 되게 좋아요. 아직 다 정리가 되진 않아서 아직 좀 기회가 남아있지만 일단은 꽤 괜찮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바인더예요. 여러분들은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처럼 다이어리를 여러 권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한 권에 다 써야겠다 해서 한 권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들을 어떻게 보관해야지 잘 보관하고 보기 좋고 구매한 것들을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모아둔 것도 마스킹 테이프 있는 걸 다 잘 써보고 싶었고, 스티커도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사실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샀던 스티커들이 다 이렇게 어딘가에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샀던 스티커들 또 사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거나 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제가 디지털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패드는 어떻게 쓰고 있고, 뭐 가계부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디지털 기록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이런 다이어리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영상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